네, 오늘은 한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가 언어나 사회성이 퇴행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퇴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가 돼서 퇴행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뭐 동생이 생긴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또는 배탈이 나서 자폐 스펙트럼이 생긴 건 아니죠. 원래 자폐 스펙트럼의 인자가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런 유전자적인 돌연 변이를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것이 적거나 많거나의 차이인 거고 적게 있었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들 본인의 관심이 적어지고 또는 부모와의 어떤 분리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영양실조라든지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또는 외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뇌에 충분히 자극이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그런 결함들이 확 증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자폐 스펙트럼으로 증상이 확 퇴행하는 경우들 바로 이런 경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자에다가 추가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죠. 추가적인 영향이 첫 번째로는 둘째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폐렴이라든지 심한 열감기를 앓는 경우 또는 경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아이가 부모랑 이제 그게 분리가 된다든지 또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쿵 떨어졌거나 외상에 의해서 머리에 실질적인 외상이 있는 경우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때로는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뇌신경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에서 24개월만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가 7살, 10살 또는 그 이후에도 큰 열감기에 걸린다든지 큰 충격을 받거나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이의 언어라든지 사회적인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기 때는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에서 후퇴를 해버리니까 급격하게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고 성장을 한 다음에서는 그 기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퇴를 하더라도 약간의 후퇴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 영유아기 때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거기서 후퇴를 해버리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상호작용 시작하는데 그것이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반복적인 말만 하고 혼잣말하고 시각 추구하고 소리 맞고 이런 어떤 그런 자폐 스펙트럼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영향이건 간에 후천적인 영향에 의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실제로 한방치료에서의 목적입니다. 한방치료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또는 외상에 의한 경우 또는 열감기로 인해서 뇌에 열이 쌓인 경우 또는 어떤 상실감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진 경우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원인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을 썼을 때 이 아이가 다시금 원래 기능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면은 약이 맞는 약인 거고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면은 약이 정확한 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약은 맞는 약은 아이가 증상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맞지 않는 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약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도 어렵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진료죠. 그렇지만 잘 찾으면은 증상이 다시금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행을 하는 시기,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곧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착화되게 되면 추후에 진료를 해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퇴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